안녕하세요.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 나가도 힘들잖아요.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1학년들이 정말로 새로운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요.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 여러분 뭘까요? 학교에 가고 싶은 가장 첫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들은 정말 대단한 어린이죠. 학습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는 거니까 내적 동기가 정말 뛰어난 학생입니다. 정말로 아주 격려해 줄 만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친구들, 동료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척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이유죠. 학교 가고 싶은 이유 중에서. 그러니까 교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만 그렇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또래 그런 집단을 통해서, 또래 집단 속에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주 많죠. 자아 형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학교에 갔다 왔는데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듣거나 또 자녀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부모님께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피드백. 그냥 듣고 자라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문제를 좀 발견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그 자녀들의 교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의 그런 관점에서 철학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교우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작은 문제들을 아주 낱낱이 세세하게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또 변화 발전해서 그런 문제 행동들,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문제 행동들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사라질 수 있으니까 성급하게 괜히 부모님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그게 또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실 거고. 그런데 조금 바꿔서 보면 그렇게 해서 선생님 앞에서는 수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는 선생님이 지적하는 문제로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고쳐지는 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문제 행동들이 결국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그 원인을 보면, 기원을 보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복도나 운동장이나 그런 행동,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친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들, 말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게,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특히 이제 1학년 학생들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조금 큰 고민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학생들이 비교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계신 상황입니다. 그것도 몰라? 난 다 아는데. 선생님, 누구누구는 못해요. 몰라요. 그런 말들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에 선생님께서는 좀 지도를 하시겠죠.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 공유를 위해서 여러분 상담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그렇게 정례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선생님에게 또 부탁드릴 필요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친구가 못하는 점을 찾아서 그 친구에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님의 피드백이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정 내에서 그렇게 말하는 또 행동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과 행동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비교해서 말하기, 비교해서 판단하기, 일종의 평가하기잖아요. 1학년 학생이 1학년 친구에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못해요. 선생님 쟤는 못해요. 안 돼요. 못하거든요. 제가 수업을 들어가면 선생님 질문하지 마세요. 쟤는 답하지 못해요. 말 못하는 애예요. 좀 충격적인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학생이 누구인지 선생님께서 이름을 적어서 어떤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선생님께서 그 학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내용을 또 우리 자녀 스스로 고백하거나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의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의 어떤 흐름 그 부분을 입학한 다음에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교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얻는 거 상당히 큰데요. 또 바꿔 말하면 교우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은요 평생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자아를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모님의 관심 또 그 관심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대화가 필요한 거죠. 자녀와 함께. 그런 뭐 선생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눠도 되겠지만 또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꼬치꼬치 깨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대화를 하면서 비교하는 어떤 그런 문화도 아니죠 사실은. 비교하는 그런 말하는 습관, 대화 습관 그게 우리 가정 내에 있지는 않은가 그걸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아주 부정적인 어떤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아이도 알아야 되고요, 자녀도 알아야 되고 또 부모님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때 일찍 알고 또 함께 노력하면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우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그 문제점 그걸 통해서 한번 가정 내에서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피드백을 해주면 조기에 이런 시기에 우리 또 자녀들의 자아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함께 실천하시죠. 감사합니다.